이 조건명제, 여기대우 뭐 이런 사각형 뭐 나중에 다 하겠지만 이런 류의 사각형도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면 B의 역은 B면 A. 그죠? 그 다음에 E는 not A면 not B. 그 다음에 대우는 not B면 not A. 근데 얘랑 얘 관계 보니까 앞에 not 붙이고 앞에 not 붙이면 얘랑 이 관계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거 뒤집으면 요거니까 역. 그 다음에 얘네도 대우 관계. 끝. 이게 외울 게 있습니까? 그냥 한번 그냥 예쁘게 보는 거죠. 뭐. 예, 그냥 이게 끝이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위에 그림은 A면 B라는 15페이지예요. 위에 그림은 A면 B라는 조건명제, 여기 대우 명제가 각각 상호간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를 잘 보여준다. A면 B와 그 대우 명제는 인 not B면 not A는 서로 동치지만 A면 B와 그 역인 B면 A는 동치가 아니고 A면 B와 그 2인 not A면 not B도 동치가 아니다. 이거 다 했잖아 아까. 그죠? 그래서 요컨대 자, 어떤 조건 명제와 그 명제의 역이나 이는 서로 동치가 아니지만 어떤 조건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 명제는 서로 동치다. 이것만 알면 끝. 이건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PPT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고 여러분 음영 처리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갑니다. 이것도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건 글을 한번 보죠. 15페이지 밑에요. 조건명제 A면 B에서 A는 B이기 위한 충분 조건, B는 A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래서 A면 B라는 조건명제가 주어질 경우 A가 성립하면 B는 반드시 성립하게 된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왜? A면 B다. 근데 A다. 라고 하면 바로 B 따라 나오죠. 그죠? 이런 의미. 이런 의미. 그래서 결국 A면 B가 반드시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 B가 성립하기 위해서 A가 아닌 다른 조건을 더 필요로 하지 않고 A가 성립하는 것으로 충분해.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A는 B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한편 A면 B에서 B는 A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필요 조건. 자, B가 성립한다고 해서 A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무슨 의미예요? A면 B에서 그죠? 예. B가 성립한다고 A가 성립해요? 그렇진 않죠. 이건 여기니까. 그죠? 자, 아니지만 A가 성립하기 위해서 B는 필요는 해요. 그래서 필요 조건. 네, 그래서 조건 명제 A면 B에서 지금 음영으로 정리한 것처럼 A는 B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게 충분 조건. B는 A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게 충분, 이게 필요. 이렇게 된다. 자,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봅시다. 이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건 한번 첫 시간이니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야구장 매표소에 누구든 야구장에 입장하려면 표를 구매해야 한다. 라는 안내문이 있다. 이 안내문을 조건명제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걸 조건명제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써져 있다고 다 조건명제 아니에요. 여러분. 제시문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리트 때. 자, 이 안내문은 그 누구든 야구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를 사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A이기 위에서는 B. 이것도 A면 B다. 이런 의미. 됐어요? 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렇게 써져 있고 문제가 무슨 힌트를 주면 야 이거 지금 명제 논리 물어보는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됐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꾸는 게. 자, 매표소에 안내문이 표현하고 있는 조건명제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적용된다면 누구든 야구장에 입장한 사람은 모두 반드시 표를 샀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누구든 야구장에 입장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표를 사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다시 말해 누군가 야구장에 입장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표를 샀다는 것을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입장했다는 사실은 표를 샀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충분하죠. 그냥 입장만 했다면 그 사람 표를 갖고 있을 거잖아. 근데 반대로 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장했을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하려면 뭐는 필요해? 표는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건 충분. 표를 사기 위한 충분 조건. 샀기 위한이라고 해도 돼. 그 다음에 요거는 입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거 만약에 여러분이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입장했는데 표 안 사고 들어오는 애 있던데? 이렇게 하면 이명제가 깨지는 거지. 됐죠? 여러분 이번에 작년에 이제 야구 얘기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아픈데 그,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녹슨 빛깔 이파리 알펜로즈의 시 읽어드렸잖아요. 원래 이제 하나 팬들이 이제 저런 시에 감동하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팬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한국 시리즈 보니까 그 택진이 형 있잖아, 택진이 형. 여러분 택진이 형 맨날 그 광고에도 나오시는 그 택진이 형. 그 NC 그 창원의 그 NC 그 경기장 이름 까먹었다. 하여튼 그 NC 그 파크 있잖아요. 거기에 택진이 형이 표 사서 들어왔을까요? 아닐 거 아니야. 택진이 형이 이거 내 건데 그냥 내 회사인데 사실 택진이 형은 입장을 그냥 표 없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누구든지 입장하려면 야구장 입장은 표 사야 돼 라고 했을 때 야 택진이 형은 입장했는데 표 없더라? 이렇게 하면 이게 모순 발레 이게 되는 거야. 반박 별거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조건명제로 보장을 그렇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 시간에 선호한 게 없죠. 그죠? 이게 앞에 있는 게 입장한 게 먼저 아니지. 표를 산 게 먼저고 시간적으로 보자면 입장하는 게 나중일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표를 사는 게 먼저고 입장하는 게 나중이지만 조건명제는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는다. 됐죠? 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다음 문단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표를 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야구장에 입장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누구든 야구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를 구매할 필요가 있다. 필요 조건. 물론 야구장에 갈 때에는 입장권 외에도 모자나 음료수 등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매표소 안내문의 주장은 누구든 야구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표를 사야 한다는 하나의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표를 사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결코 야구장에 입장할 수 없어. 그치? 그러니까 보세요. 입장했다면 표를 샀어야 돼. 이 필요해. 그럼 이게 없다면 입장을 못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 했죠? 네. 그 얘기가 나오는 거. 그래서 누구든 야구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표를 구매해야만 한다라는 명제는 그 대우인 표를 구매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다. 논리적 동치라는 거. 됐죠? 이렇게. 그죠? 자, 입장하기 위해서는 표를 사야 돼. 그러면 이 표를 사는 게 어떤 하나의 필요한 조건인데 그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때요?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도 입장할 수 없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예요, 그러면? 표 한 장만 사면 입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네, 그러면 입장했다면 표를 샀을 거고, 그죠? 표를 샀다면 그냥 입장했을 거예요.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필요 충분히. 네, 그럼 표를 산 사람은 다 입장했다고 추론할 수 있고, 입장한 사람은 다 표를 갖고 있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고 가야지. 그냥 이게 A면 B, 앞에 게 충분, 뒤에 게 필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됐어요. 한편 개념과 개념 간의 논리적 연관에 관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생각할 수 있다. 개와 동물 두 개념의 논리적 연관을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으로 분석해 보자. 개는 동물이 되기에 충분하고 동물은 적어도 개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와 동물을 가지고 조건 명제 구성하면 어떤 존재가 개라면 동물이다. 그러니까 포함 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거지. 개라면 동물. 이렇게 포함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무조건 포함 관계를 쓰면 이럴 때는 또 조금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 간의 어떤 외형과 내포의 관계를 가질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명제를 구성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개라는 것은 동물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 개인 순간 그냥 동물로서 충분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것이 동물이라는 것은 개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개려면 최소한 뭐 해야 돼? 동물이어야지.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뭐 있어? 뭐 다리 4개. 뭔 2개.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필요 조건이 모여서 개라는 개념을 구성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어디서 많이 쓰는 거예요? 정의. 이거 했잖아. 그리스 대화 같은 거 할 때 용기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용기는 영혼의 똑똑한 끈기입니다. 예, 그러면 용기면 영혼의 똑똑한 끈기고 영혼의 똑똑한 끈기는 모두 뭐예요? 용기가 되어야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이제 개념 간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정의. 그러니까 우리 국어사전 찾으면 개를 딱 찾으면 개에 대해서 줄줄줄 써져 있는 거 있잖아. 그럼 개면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 그걸 다 갖춘 애는 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경우가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필요충분 조건은 definition에 쓰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정의할 때, 뭔가를 정의할 때, 개념을 정의할 때. 자, 그거 이따가 또 보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제일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거기 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두 개의 조건이 문장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것이 충분 조건이 되고 어느 것이 필요 조건이 되는지는 각각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문장의 의미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자.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는다. 이렇게 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 경우 사는 것은 음식을 먹기 위한 충분 조건이 있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살기 위한 필요 조건. 됐죠? 예. 그러나 사람은 음식을 먹기 위해 산다라는 문장에 A이기 위해서는 B,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라는 문장에 두 개의 조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먹는다는 것은 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고 산다는 것은 먹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예. 자, 먹기 위해 산다. 자, 그래서 A이기 위해서는 B 해야만 한다. 거기 밑줄. 거기 밑줄.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드디어 나옵니다. A이기 위해서는 B 해야만 한다라는 문장은 A면 B와 같아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 자, 같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먹는다가 충분 조건이 되고 B에 해당하는 산다가 필요 조건이 된다. 요컨대 문장 속에 두 개의 조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미 구조에 따라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결정되니까 의미 구조를 정확히 분석해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시문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렇게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됐고,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 별표. 오직 무엇인 경우에만 무엇이다.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그죠? 오직 A인 경우에만 B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것도 오늘 이해하고 이제 딱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직 리트 시험에 응시한 사람만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다라는 문장의 의미 생각해 보자. 이 문장은 리트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아니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다라는 문장과 같은 의미다. 리트랑 자, 오직 리트 시험에 응시한 사람만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응시하지 않았다면 입학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즉 이 문장은 입학하려면 리트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와도 의미가 같다. 이거 왜요? 대여명제 취하면 이렇게 되니까. 됐죠? 자, 그래서 오직 A인 경우에만 B다는 만약 B면 A와도 동치가 된다. 지금 설명하는 방식 보셨죠? 정리해 봅시다. 한 번만 더. 오직 A인 경우에만 B. 자, 이거 여러 번 했어요. 저는 강의 때 원래. 그러니까 자, 이거를 의미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자연 언어에서 보통 얘기를 할 때, 야, A인 경우에만 B지라고 했을 때 우리 본능적으로는 야, 그럼 A가 아니면 B가 아니겠네? A인 경우에만 B니까. 그럼 요거를 대여명제 취하면 B면 A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직 A인 경우면 B면 보통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B면 A다로 거꾸로 외우는데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고 외우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 시험에는 이 형태로 놓고 풀게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더라. 꼭 이렇게만 바꿔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조차 제가 봤을 때 협의회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직 A인 경우에만 B야. 그러면 그냥 B면 A야. 앵무새처럼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시험에서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걸 원하는지 이 보드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충분 조건으로 갑니다. 필요 충분 조건. 아까 얘기했어요. 그 정의에 관한 것. 자, 한편 A와 B의 관계가 A면 B이고 B면 A다를 만족시키는 경우.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 입장했다면 표를 샀고 표를 샀다면 무조건 입장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
A와 B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A와 B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일 때 이를 A 고 화살표 B로 나타낸다. 자, A 화살표 B는 A면 B, 그 다음에 B면 A를 줄여 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A 여기 지우고 이거 있죠. 이거. 이게 이제 지금 뭘 줄여 쓴 거냐? 맞죠? 아까 했잖아요, 우리. 그쵸? 네. 입장했다면 표 샀고, 표 샀다면 무조건 입장해. 이렇게 되면. 그쵸?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되는데, 그럼 우리 진리값을 일단 한번 따져봅시다. 이거 이따가 이제 써먹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건 이제 여기 교재에 따라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제 T, 그죠? 그 다음에 뭐 TF, FT, FF.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네 가지 TF, FT, FF. 자, 이 경우에 진리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진리값 자체는 우리가 구할 줄 모르죠. 이런 거 본 적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그죠? 근데 이건 할 줄 알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구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진리값을 결정해 주면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가봅시다. 우리 이거는 다 했잖아. T, F, T, T, 그죠? T, F, T, T.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B면 A. 자, T, T니까 T죠. 그죠? 그 다음에 F니까 그냥 T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T에서 F로 가니까 F죠. 네. 그 다음 마지막 F에서 F로 가니까 T죠. 됐죠? 그러면 요렇게 이제 연합명제 진리값 구하면 끝나겠네. 그죠? 자, 연합명제 진리값은 언제만 참이에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T, 여기도 T, 여기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니까 거짓. 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필요 충분 조건은 양쪽의 진리값이 같을 때만 참, 다를 때는 거짓. 됐죠? 끝. 이게 암기하면 돼.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양쪽 진리값이 같으면 참, 그게 TT든 FF든. 다르면 거짓.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TFFT. 이렇게. 자, 이거 이제 이따가 한번 써먹을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만약 A이면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B이다라는 문장을 사용하여 A와 B 사이에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한다는 주장을 표현한다. 이 문장은 만약 A면 B이다 그리고 오직 B인 경우에만 A다라는 문장을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이거를 고쳐야 되겠죠. 만약 A면 B이다. 오직 A인 경우에만 B다. 그쵸? 이거 이거 오타로 제가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고친다는 게. 자, 봅시다. 그러니까 어디를 고치냐면 거기 그 명함 위에 이 문장은 만약 A면 B다. 그리고 오직 A인 경우에만 B다 해야 되겠죠. 예, 왜냐면 A면 B다라고 하고 A인 경우에만 B다라고 해야 not A면 not B. 예, 그래서 B면 A다가 되잖아요. 예. 여기는 잘 써져 있어요. 여기는 잘 써져 있고 그 위에 거를 바꿔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오타 수정해 주세요. 자, 이제 이걸 설명해 봅시다. 다시 할게요, 제가. 자, 요 문장 보세요. 요 문장. 요 문장을 요렇게 한번 읽는 거예요. 다시 요렇게 한번. 그죠? 네, 그러면 만약 A면 B다 하나 나오고 그죠? 네, 그다음에 그리고 그죠?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그 경우가 뭐야? A인 경우죠. 네, 오직 A인 경우에만 B예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A인 경우에만 B는 A가 아니라면 B가 아니고 이거 동치는 B면 A죠. 그럼 뭐랑 똑같아졌어요? A면 B and B면 A. A면 B and B면 A.
예, 그러면 화살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을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의미는 이해하실 수 있죠? 요렇게는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필요 충분 조건이 옛날엔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P셋은 이렇게 많이 나와. 갑자기 문장이 막 가다가 자 만약 A이면 그리고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B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 이렇게 캐치하는 게 사설 문제나 P셋은 좀 있는데 리트는 아까 얘기했지만 얘를 어떻게 준다고요? 필요 충분 조건을 정의로 준다. A란 B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거랑 이제 뭘 구별해야 돼요? A는 B다를 우리가 그냥 A면 B다로 바꾸는 경우가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보통 이게 일반적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이 들겠지. A란 B야, 즉 A는 B다 똑같은 형태인데 왜 얘는 필요 충분으로 바꾸고 얘는 그냥 이렇게만 바꿔야 되냐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때 기준이 뭐라고요? 이 제시문 자체가 어떤 용어나 개념을 정의하는 거. 저스티스 말고 이 데피니션의 차원, 그죠? 뭔가를 정의할 때는 필요 충분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바꾸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 근데 이제 여러분 만약에 명제 논리의 세계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냥 A랑 B랑 같아 이런 의미로 쓸 수도 있어요. 네. 이건 개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같은 거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 실제 시험에 제시문에 A는 B다가 나오면 대부분 이쪽으로 가는데 어떤 용어의 개념 정의를 할 때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문제가 뭐냐? 소크라테스랑 누가 대화하는 문제. 응? 그 다음에 뭐 논리학에서 뭐 어떤 개념들을 막 설명할 때, 예. 뭐 확률적 입증, 논리적 입증,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예. 그런 거는 화살표가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오고,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거 캐치하기가 쉬울까요? 이게 무진정 어려워. 예. 경험이 없으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기출문제 나오면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버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버전은 그냥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다 만들 수 있는데 이 버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